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화이트의 네모의 꿈 가사 일부입니다. 동그란 렌즈로 빛과 어둠, 다양한 색채, 그리고 작가의 시선을 담아내는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발맞춰 나가고 있는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은 오늘도 동그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습니다. 동그라미의 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꿈을 진행하게 된 동그라미 공작소 대표 이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그라미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게 될 동그라미 공작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공작소 어떤 곳인가요? 동그라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니면 지구?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요. 저희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동그라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카메라 렌즈도 마침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름은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 그러네요, 진짜. 카메라로 세상을 담아내는 정체성이 잘 담긴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동그라미의 꿈은 이 사진에 대해 묻고 답하는 동그라미 공작소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인데요. 각 사진 작가들의 사진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동그라미 공작소의 활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메인 진행자를 먼저 소개해야겠죠. 동그라미 공작소 이진영 대표님 어떤 분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선 어릴 적부터 가던 명륜당 서점 아저씨로 이진영 대표님을 처음 만났어요. 아마 제가 걸음마를 하고 처음 가게 된 서점이 명륜당 서점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서점에 가면 책 고르는 동안 두 분이 한참 이야기하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많은 옥천 어린이들이 지금도 가게 되는 처음 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게 될 게스트는 누군가요? 네, 오늘 첫 방송을 함께 해줄 회원은 바로 이다경 작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옥천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이다경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다경 작가님 어떤 분인가요? 이다경 작가님은 그 우리 동그라미 공작소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고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저희 공작소 회원들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사실 아까 제가 첫 서점으로 명륜당 갔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책을 좋아하시고 어린이 입장에서 항상 밝게 맞아주시던 모습은 기억하는데 지용제에서 사진기 들고 사진 봉사하고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두 분 그때 처음 뵀죠. 사진에는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저씨? 네, 사진에 입문하게 된 것은 내가 향투사 연구회 회원으로서 향투사학자로서 논문을 쓰다가 네.
논문에 이제 지역의 역사, 문화재 이런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출처에 벽이 부딪혔을 때예요. 그런데 같이 향투사 연구회 회원인 형님께서 사진 작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에 입문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중고 카메라를 하나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샀는데 본인이 바빠서 그런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진영 대표님이 향토사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하셨죠. 교육 문제에 관심 갖고 목소리 내시던 모습이나 풀뿌리 옥천당으로 지역에 의제를 던지셨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향토사 연구회가 또 사진 입문의 계기가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논문에 꼭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한 5년 전부터인가 저작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는데 카메라가 장롱 속에 깊이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옥천군 평생학습원에서 사진 강좌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진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옥천 여기 명작 스튜디오 선우용덕 사장님께서 강사로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다가 서상숙 작가 그리고 박미선 작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모임을 제안했는데 서상숙 작가가 응해서 그래서 동그라미 포토 아카데미를 만든 게 동그라미 공작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카메라는 생겼지만 사진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몰랐던 고민을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셨군요. 이진영 대표님의 사진에 관한 관심이 동그라미 공작소의 시작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동그라미 포토 아카데미가 동그라미 사진 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 나갔는데 참 모임하는 장소도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립대학교에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 서상숙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모임도 하고 사진 크리틱도 했어요. 그러다가 평생학습원 지하 빈 강의실을 빌려서 사진에 대한 공부를 서로 나눴죠. 그러다가 3월이 되니까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도립대에 연락해서 강의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깜짝 놀라셨나요? 저희가 그 강의실에 처음 들어가서 네. 디지털 칠판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100인치 정도 되는 그러한 칠판이었는데 그게 가격으로도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잘못된 점도 보이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돼서 공부할 자료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지도해 주시는 이재복 작가님을 김동수 작가가 섭외해 오면서 지금의 동그라미 공작소가 시작하게 된 거죠. 전화위복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처음 사진을 시작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웠던 기억을 잊지 않고 우리는 옥천에서 사진에 대해서 묻고 공부하고 답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부한 내용을 주고받고 사진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공작소만의 그런 열린 분위기가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동그라미 공작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위기인가요? 혹시 이다경 작가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좀 편안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보통 다른 데에서는 먼저 하신 분들이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 FM식의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장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 눈을 깨쳐나가는 자기 시야를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너가 이번에 찍어온 사진은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틀어서 찍어야 돼.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사진도 리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느낌을 받고 저 피사체로도 작품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방식의 수업입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다경 작가님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오픈된 곳이라 누구든지 서로 이 생각을 존중해주고 각자 아래서 깨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작가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사진 작가가 되는데 시간이 있나요? 용기만 낸다면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진 작가 협회의 인정을 받는 사진 작가가 되려면 공모전 또 교육 이수 등 점수를 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사람마다 짧게는 1년에서 5년 이상도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사설 작가증을 받으면 사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진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길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건 기존의 어떠한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이고 또 국가에서 주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라는 자격도 있어요. 국가에서 예술인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렇게 각종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어요. 갑자기 자격증 얘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니 혹시 동그라미 공작소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아까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동그라미 공작소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 사진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은 환영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활동 자격이나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를 처음 시작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시는 이재복 작가님이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들에게 제시해준 길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잖아요. 옥천에서 사진 모임이 오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재복 작가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신 현실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왜 당장 사진을 잘 찍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지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처음 이야기 들으셨을 때 이다경 작가님 소감이 어땠어요? 그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웃음이 나요. 처음에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사진가는 그냥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여타의 지식이 없었으므로 제가 이재복 작가님의 어떤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재복 작가님은 사진 작품도 좋아야 하지만 자신이 사진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사진 환경 그걸 바로 인지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희한테 그런 길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신 거죠. 오, 진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미 사진 작가로 계신 분들은 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공작소에서는 사진에 관심을 가진 재능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공작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지 한번 이다경 작가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저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추천하는데요. 네. 예, 이 음악을 추천하는 이유는 세레나데는 저녁에 연인이 창 밑에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음악이고 또 이 세레나데를 백조의 노래라고도 해요. 근데 백조의 노래라는 말은 예술가의 최후의 작품을 칭한다 하여 대부분 아주 슬프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일단 슬프다는 느낌은 그 이전에 나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잘 안 될 때 또는 내가 만든 작품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 이 음악을 자주 듣게 됩니다.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 때 듣는 음악이로군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유시 비올링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Leise fliehen meine Lieder durch die Nacht zu dir. In den stillen Hain hernieder, Liebchen, komm zu mir. Lichten schlanke Wipfel rauschen in des Mondes Licht, in des Mondes Licht, des Verräters feinlich Lauschen, fürchte Holde nicht, fürchte Holde nicht. Hörst die Nachtigallen schlagen, ach, sie flehen dich. Mit der Töne süßen Klagen flehen sie für mich. Sie verstehen des Busens Seelen, kennen Liebe Schmerz, kennen Liebe Schmerz. Rühren mit den Silbertönen jedes weiche Herz, jedes weiche Herz. Lass auch dir die Brust bewegen, Liebchen, höre mich. Bebend fahr ich dir entgegen. Komm, beglücke mich. Komm, beglück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동그라미의 꿈입니다. 그럼 이번 코너에서는 오늘 함께 해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이다경 작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다경 작가님 처음에 사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요? 예. 저는 오랫동안 식물 생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는 일명 꽃쟁이였습니다. 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종이나
여타의 식물들의 생육 환경을 직접 현장에서 살피기 위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거제도 할 것 없이 전국을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사진으로만 늘 대하던 이쁜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나니 그 아이들의 모습을 좀 더 예쁘게 인증샷 해주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물 사진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랬구나. 우와, 식물이 계기가 되었군요. 네. SPD 혹시 이와 I가 뭔지 아세요? 에이, 대표님 MBTI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E는 외향적, I는 내향적 성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E와 I 사이, 바로 우리 이다경 작가의 이번 개인전 주제인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사진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작가님이 좀 더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년도에 발표한 작품의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E와 I 사이입니다.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인 건데 외부에서 바라본 나와 내가 바라본 내 속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나와 내가 바라본 내 속에 나요. 네.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다들 이 주제를 듣고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중 촬영이라는 기법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가진 양면성을 담아낼 것이라는 생각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다중 촬영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찍는다는 개념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식물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기억하는 최초의 공간에도 식물이 있었어요. 그 영향인지 지금까지도 저는 늘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식물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저는 식물이 나와 같은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제 작품이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가 애들과 인사를 나누죠. 밤새 잘 지냈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목은 마르지 않는지 등등을요. 그렇게 식물들과 교감하는 중에 문득 그 상황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식물일 때와 내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될 때의 식물이 바로 E와 I 사이가 되는 겁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나 사이에서 나 자신을 사유해 나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 식물을 원래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좀 하시던 그럼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에 관한 그 Q&A를 다루는 앱이 많아요. 네.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한때 정말 이슈가 됐던 앱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누군가가 정말 이 식물 이름을 몰라서 검색할 수도 없을 때 저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네. 그 식물 이름을 알려주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기르는 식물이 있는데 얘가 자꾸만 아픈 거야. 잎이 마르거나 뭐 이렇게 병충해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사진으로 어디 부분을 찍어 올려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그 질문자가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줘요. 우와. 예, 이게 물이 너무 과했다.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는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그 분속의 흙 비중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처방을 보고 실행을 하고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다시 사진을 올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받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식물과 소통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아까 식물과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식물은 말을 하지도 않고 뭔가 이 상태를 계속 내가 관찰해야지만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아이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소통을 평소에 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근데 네.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옆집 아줌마는 아이의 마음을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을 낳은 엄마는 그 아이의 눈빛, 표정 그런 걸 보면 아 제가 지금 뭘 요구하는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식물을 바라보고 걔네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 아니면 얘가 지금 영양이 부족하구나. 아 햇빛이 과하다. 뭐 등등 이런 거를 남들보다는 빨리빨리 눈치를 채는 편입니다. 우와, 뭔가 식물이 그럼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런 게 느껴질 때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근데 확실히 매일 아침 애들을 바라보고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 애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걔를 사랑하니까 그럼 확실히 애들이 굉장히 싱거럽고 잘 자라요. 오. 그런 걸 느껴요. 보여요. 그게 또 사진에 담기게 됐군요. 네. 맞아요. 해수 PD가 우리 다경님의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경님 사진을 보면은 그러한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동그라미 공작소 이다경 작가님 굉장히 멋지죠? 네. 사진전 준비하는 과정도 궁금해졌어요. 네. 이다경 작가님 사진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작품 속에는 식물만 있기도 하지만 저 이다경이 직접 출연하는 작품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되고 내가 사진을 담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쉽게 셔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워낙 기계치라 그 당시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 즉 셔터 타임을 설정한 다음 재빠르게 뛰어가서 포즈를 취하는 우픈 그런 촬영을 하다 보니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나 혼자서 깔깔거리고 놀이 같은 촬영을 했었어요. 그게 기억에 남네요. 근데 뭔가 휴대전화로 기능으로 탁 한 거보다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사진 네. 찍는 과정도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진영 대표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진영 작가님이시죠? 네. 작가님은 어떤 주제로 좀 사진전을 진행하셨나요? 사실 이번 전시회는 주제보다 소재, 그러니까 작품이 되는 피사체를 먼저 선정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서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상이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시간을 내서 하려다 보니 그래서 유영수 생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유영수 생가를 한 30여 차례 출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우리 한옥에 집중을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이재복 작가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옥보다는 유경수 생가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 대표님 사진을 보면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다는 그러한 크리틱 말씀을 해주셔갖고 한옥에서 유영수 생가로 완전히 그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사진전 주제 제목이 뭐였나요? 제목이 맑고 향기롭게 유경수 생가라고 제목을 정했죠. 원래는 네. 한옥 마음의 문을 열다라는 그러한 컨셉 제목 주제로 갔었는데 이재복 작가님의 그 조언을 받아서 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유경수 생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근데 한옥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경수 생가를 찍게 되신 이유는 뭐였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 생가를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유경수 생가에 얽힌 뭔가 대표님의 추억도 있나요? 추억은 사실 그동안 유경수 생가를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우와, 진짜요? 예. 그리고 저희 선친의 그 외숙모 댁이 사실은 네. 그래서 옥천이 유경수 여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혈연지연으로 막 얽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저희 선친의 외숙모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있는 곳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질 못했었습니다. 아, 선친의 외숙모 댁에 처음 가보게 됐군요. 그렇죠. 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럼 뭔가 사진 찍으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 같은 것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작품을 한옥에 집중을 해서 한옥에 대한 책도 많이 탐독을 했고, 그래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건축학적인 그런 베이스에 우리나라의 그 유교, 불교, 도교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그러한 그 전문 서적들을 많이 봤고, 내가 또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재복 작가님이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의 그 문화유산들을 앞으로 계속 담아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영수 생가를 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었었던 것이죠. 문이 열리는 순간을 통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유영수 생가로 가는 뭔가 그런 예. 느낌인가요? 나도 네. 그 이재복 작가님이 네. 사진 크리틱을 해주면서 굉장히 놀라웠었던 것이 네. 제 사진을 보고 그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연상해서 그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준다는 것이 이게 연출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다경 작가님 늘 식물과 꽃하고 매일 대화를 하고 교감을 나누고 있듯이 네. 이러한 기획자나 연출자들은 작가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것이 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지금 전시는 마치셨잖아요. 맞죠? 네, 마쳤죠. 네. 저도 지나가다가 오다가다 보곤 했는데요. 전시 시작할 때 뭔가 두근두근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전시 마치고 나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다경 작가님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기도 하고 네. 또 좀 아쉽기도 하고 시원한 거는 사실 일주일간 전시장을 지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 작품 설명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끝난다, 뭐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마음, 그런 건 있는데 아쉬움은 일주일 내내 내 작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전시하는 동안 늘 제 작품을 평가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걸어놓은 이 작품에서 뭔가 모자라는 건 없었나? 좀 다른 방향으로 담았다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은 남아요. 매번 느끼지만 전시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요것보다 좀 더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남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또 다음 전시를 준비하시는 거군요. 이진영 대표님은요?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인데 첫 전시회를 마치고 두 번째 전시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엄청난 부담이 컸었거든요. 네. 그 짐을 내려놨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홀가분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까 이다경 작가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진 전시를 하는 동안 관람객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거든요. 네. 거기서 또 엄청난 그 힘을,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을 하고 그게 또 다음 과제를 위한 숙제로 남아 있어요. 네, 저도 제 작품을 일주일간 보면서 많은 아쉬움 점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는 저는 이제 용암사를 지금 내년에 주제로 삼아서 찍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좀 더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를 좀 듣고 올까 싶어요. 다음 게스트가 또 계시죠. 우리 게스트가 좀 합류하기 전에 노래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영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인가요? 예, 이게 뭐 올드팝인데 마마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저희가 사진을 하면서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캘리포니아 해변의 그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햇살 속에서 자유와 무한한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거, 행복 이런 걸 갈구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잘, 또 그게 시적으로 잘 표현돼 있어요, 가사에.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듣고 올게요.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Californi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He knows I'm gonna stay. Californi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f I didn't tell her, I could leave today. Californi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동그라미 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게스트가 또 한 분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너튜브를 통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잉? 갑자기 새로운 분이 등장했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분 게스트를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작가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드린 두 분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에서 사진을 찍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사진 작업하고 있는 정이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광고 영상 이제 기획이나 촬영 편집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에 내려와서는 같이 사진 작업하면서 지역색이 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사진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익품 작가님 어떤 작품 좀 해주셨나요? 예, 이번 정익품 작가는 어르신들의 꿈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했어요. 어르신들의 현재의 모습과 본인의 꿈을 담은 AI를 활용한 사진을 함께 전시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는데요. 저는 처음에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 주제에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올해 진행한 사진전 이제 제목이
할머니 꿈이 뭐예요?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할머님들 사진이 찍고 싶다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랑 할머니 사진 찍어드려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문득 할머니는 꿈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할머니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AI로 이제 꿈을 이뤄드리는 작업까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런 소재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사실은 올해는 사진전 주제를 정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사진을 해야 할까? 작년에도 이제 AI를 사용하면서 되게 특이한 사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은 사진전이 됐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옥천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내던 옥천이랑 지금 지내는 옥천이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건물도 바뀌고 뭐 여기는 흙바닥이었는데 아스팔트가 생기거나 그래서 옥천에서 뭐가 사라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가 있지?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가 있지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좀 둘러봤더니 뭐 동네 평상이나 뭐 정자 같은 곳에 앉아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어렸을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옥천에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직 남았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할머님들 사진을 찍어드리기로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로 이제 또 사진을 또 재밌게 꾸며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인 할머니와 이제 AI를 결합해서 꿈을 이뤄드리는 작업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옥천에 그럼 언제까지 사시다가 또 다른 데 갔다 오신 거예요? 옥천에서는 뭐 대학 입학 전까지 초중고까지 이제 다니다가 네,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고 서울 그리고 세종에서 이렇게 되게 치열하게 살았었어요. 네. 이제 영상 작업을 하면서 맨날 밤새고 막 그렇게 살다가 옥천에 사실 잠깐 쉬려고 온 거였는데 네. 이제 저희 회장님 이진영 회장님께서 너 그냥 놀지 말고 나와서 일이나 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좀 소개시켜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있지만 할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왜 할머니의 꿈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네. 이게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네. 할머니들은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뭐 그래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러시는 편이고 할아버지는 극구 거절을 하세요. 이제 또 할아버지들은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가? 그래서 네. 됐다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그 중에 계시면 무리 중에 계시면 할머니들이 그냥 찍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찍어서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셔터를 한번 찍기까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님들은 이제 다음번 작업 때 할아버지의 꿈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의 꿈을 먼저 들여다본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이 시대에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게 좀 더 활발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할아버지는 그래도 사회에서 뭔가 이것저것 뭔가 펼치시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물론 가정을 지키시면서 하시지만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시거나 가정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다. 그냥 비율적으로 높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께 이렇게 할머니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준 그 자체가 할머니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좀 다른
점들, 뭐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전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품 작가님 사진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은 순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이제 기억에 남는 것도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좋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사실 제가 할머니들을 다 집에서 찍어드렸어요. 네, 사진을. 그래서 그 집이라는 공간을 할머니들이 되게 오랜 시간 지켰을 거란 말이죠. 방금 그쵸. 말씀하셨듯이 할아버지들은 이제 뭐 바깥일 하시느라 나가 계시고 할머니들은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되게 오래 지켜야 돼서 그 꿈은 마음에 묻어뒀을 건데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려서 이렇게 제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꿈을 이렇게 살포시 꺼내드리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그리고 사진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은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놀러 가면은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할머니들이 붙잡으세요. 밥 먹었냐고. 그죠. 근데 이거를 도착할 때부터 물어보시거든요. 네, 밥은 먹고 하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면 밥 먹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부침개를 꼭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부침개 붙여주시고 그리고 부침개 붙이니까 이제 할아버지들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 술상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항상 그런 거 먹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작업물들을 할머님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옷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화사한 걸로 바꿔달라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서 되게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데요. 저희가 정희품 작가의 그 사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좀 있네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사실은 전시 중에 에피소드가 더 많았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큰 울림도 있었고 반향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너무 좋아라 하고 네, 정말로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렇지 내 어머니의 꿈을 물어본 적이 있나? 그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정희품 이름도 좋잖아요. 정희품 작가. 네, 하면서 이름도 좋은데 마음도 예쁘다고 하면서 밥 사 먹으라고 상품권 돈도 와. 주고 가시고 이름도 적어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작업할 때 그러한 분위기 정감 어린 분위기가 전시 중에도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근데 사실 사진 전시회를 하면은 작가는 굉장히 그 자기 작품이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희품 작가의 전시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평온했어요. 너무나 정감이 있었고 따뜻한 정이 오고 갔었던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동그라미 공작소 회원 참 멋지죠. 네, 그리고 AI가 요새 좀 사람과 단절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사람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 진짜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희품 작가님이 선택하신 노래를 좀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는 삼치와 이길이라는 그룹의 그건 아마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영상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되게 분석하면서 볼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그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들이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악당은 사랑을 못 받아서 악당이 되었고 주인공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세상을 지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이유는 좀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찰나에
이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되게 좋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치야 이기리의 그건 아마 사랑 듣고 올게요.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왔다네. 시간이란 숙제를 받고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없다며 쉬어가던 한 사람이 내게 말했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누군지 알려조차 하지 않았네. 후회라는 짐을 안고 걸어가는 길, 자꾸만 내 앞에 서서 잡아 끄는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다네. 인생이란 여정을 걸어왔다네. 선택이란 숙제를 받고서 내가 찾는 정답은 없을 거라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내게 말했지. 오랜 시간 지켜봐준 사람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일까봐 의식이란 수레 위에 몸을 맡겨도 자꾸만 나를 두드려 가게 하는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네. 그건 아마 사랑, 사랑이었다네. 그건 아마 추억, 그건 아마 사랑, 그건 아마 인생이라는 길고도 짧다 하는 꿈이었다. 동그라미 꿈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청취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사진 찍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진영 작가님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늘 어렵죠. 사진 찍는 게 사실 처음에는 사진기를 들고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게 이제 욕심을 갖다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또 사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 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피사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그 고민들이 사실은 또 더 깊어지는 생을 더 깊게 해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경 작가님도 찍을 때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자체를 막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사진을 하면서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막힘 자체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갖고 이제 즐기는 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려운 게 저는 있어요. 이제 여자다 보니까 그 좀 사람이 없는 좀 그 아, 그죠. 구석에 들어갈 때 그 무서움, 제가 좀 겁쟁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식물하고 인간을 많이 찍어요. 사람을. 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찍는데 사람 찍을 때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진에 대한 자기가 사진을 찍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들이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막 마음에 상처도 받고 뭐 그냥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가장 어렵죠. 지용지에서 제 남자친구도 갑자기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 네. 참 잘 나왔어요. 네. 제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봤어요. 지영재 그 홈페이지 있으니까 조상권. 가져가세요. 네, 제가 벌써 다운 받아놨습니다. 정익품 작가님은요? 아무래도 뭐 사진과는 조금 다르지만 영상을 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사진을 제 마음에 들게 이제 찍는 것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드리려면 일단 가장 낮은 허들이 저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 가장 높은 허들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네. 그래서 저의 기준을 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작품들 보면서 이제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찍는 사진들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엄청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되게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그 문화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요새 K 문화의 힘을 체감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문화예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지만 예술가가 배고프다는 말처럼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옥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찍으면서 좀 생각하신 것도 있나요? 정익품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 옥천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옥천에도 이렇게 뭐 미디어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열심히 찾아보려면 뭐 어떻게든 찾아봤겠지만 이렇게 막 쉽게 떠먹여주는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다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누가 여기서 사진하고 있다, 누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미디어 하는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런 분야에는 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쉽게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그렇게 처음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동그라미 공작소가 지금 그런 역할을 그래도 해주고 계신 것 같네요. 이다경 작가님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가는 배고프다는 말을 정말 너무나 공감하는 일인입니다. 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 돈을 버시는 거예요? 돈을 쓰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예술을 업으로 삼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나 배고파 하세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근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게
그 나라에서 예술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냥 그건 가뭄에 그냥 빗방울 하나 떨어진 정도. 네.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행정적으로 뭐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다만 많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당면 과제죠. 저희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를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술 분야 쪽으로 입문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제가 또 인문학적인 그런 전공을 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까 도덕이나 철학, 종교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예술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사진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딪힐 때 이성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감성적인 영향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감성의 영역을 정말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의식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의 정수가 언어를 다듬는 뭐 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집 고집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결국 예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동그라미 사진공작소를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와, 회장님의 포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술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을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를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방송해 보셨는데 이진영 대표님 처음 진행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느닷없이 해수 PD한테 불려 나와가지고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사진공작소가 오픈된 공간으로서 정말로 자신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있다면 나와서 그 재능을 꼽힐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현재는. 네,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해준 게스트 여러분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정희품 작가님부터 살짝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나 사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장님께 많이 문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옥천에서 같이 재밌는 사진 할 수 있게 한번 문 두드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의할 수 있나요? 명륜당 서점으로 네, 명륜당 서점에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다경 작가님은요? 저는 사실 여기 우리 동그라미 식구들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기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일명 기계치 분들은 선뜻 나서지를 못하세요. 근데 보정컨대 저는 왕 기계치입니다. 예, 그 카메라 기능은 알아야 할 기능은 기본적인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사실 진짜로 사진은 그냥 내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찍는 거고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는 거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기계에 치여서 문제가 된다면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래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들어봐야겠죠. 네. 서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다경 작가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사진 하면서 그 대전에 있는 그룹 뭐 이때 옥천의 다른 그룹들에 많이 속해져 있어 봤지만 네. 참 동그라미는
이름이 동그라미여서 그런지 동글동글 굉장히 사람들이 원만하고 별로 부딪힘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길을 이제 닦아주시는 이재복 작가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정말 티나지 않는 고생하시는 분이 또 우리 회장님이세요. 그렇죠. 예, 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그 외 회원 모두를 저는 정말 모두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따뜻한 말이었네요. 정희품 작가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역할이 좀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를 동그랗게 빚어주시는 우리 회장님,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좀 추진체 역할을 하시는 부회장님 이다경 작가님께 좀 감사 인사를 좀 이 자리 빌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대표님. 네. 저도 뭐 회원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도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함께 가는. 그런데 도반이면서도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이다경 작가님하고도 사진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정희품 작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들 친구지만 굉장히 어리죠.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문화 충격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제 예술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동그라미의 꿈 1회는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네. 그럼 이것으로 동그라미 꾼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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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맛에 사인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은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지군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